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1%대로 결정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뚜르드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고성에서 폐막했습니다. 552km에 달하는 접경지역을 달리며 승부를 겨룬 끝에 네덜란드가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2027년 강원도의 학령 인구가 올해보다 14,000여 명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에는 1,000명가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초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사용한 벌초 시 벌쏘임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종으로 인기를 누리며 공무원 시험 열풍을 불러왔는데요. 하지만 어렵게 취업 관문을 통과한 20, 30대 직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 기업에 비해서 낮은 보수가 주요 원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 노조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9급으로 공직에 들어온 강원도청 공무원 김태희 씨. 7년차 공무원이지만 실수령액은 월 170만 원 정도입니다. 좀 심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올해는 또 비도 워낙 많이 와서 야채값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강원도 신규 공무원인 9급 1호봉의 이번 달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 원. 지급 총액은 200만 원 정도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을 공제하면 순지급액은 168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 191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7급 1호봉은 이보다 7만 원가량 높은 175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다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뭐 다른 직원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몇 년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연금도 뭐 아예 없을걸?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실제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536명 중 약 10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큰 목소리 내지 않고 지금까지 감내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누르고 참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1.7%라는 참담한 결과, 그다음에 신규 공직자의 그 보수가 최저 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은 1.7%에 그친다면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공무원 보수 물가 연동제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일반행정 9급 공무원 경쟁률은 12.69대 1로 5년 전 19.7대 1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뚜르드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됐는데요. 이번 대회에 참여한 세계 청소년 선수들은 552km에 달하는 접경지를 달리며 우정도 함께 나눴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전거를 탄 선수들이 쏜살같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고성군까지 달리는 뚜르드 DMZ 2022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5일 동안 페달을 밟은 거리만 해도 552km에 달합니다. 16개 나라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과 인제 등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파주 통일대교부터 6km에 걸친 민통선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대회 개인 종합 우승은 네덜란드의 반도르멀룬 막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단체 종합 우승의 영광도 네덜란드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I really loved it. I've never been to Korea or Asia in any country, yeah, I'm extremely happy to win the final stage as well. For me, it's my third GC win this season and my second Nations Cup. I'm extremely proud. Again, we won in the country of one of our head sponsors, Camera Helmets. 뚜르드 DMG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의 주관으로 국내외 청소년 16개 팀 14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시민과 동호인들도 참여하면서 자전거 대잔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뚜르드 DMG 대회는 주니어 세계 7개 대회 중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주니어 대회로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6개국 외국 12개 팀에 많은 국가가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열리는 뚜르드 DMG. 평화를 염원하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의 레이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강원도 학령 인구 감소로 내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1,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학생 추계를 예측한 결과 올해 학령 인구 14만 6천여 명 대비 13,0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낮추면서 교사 정원까지 축소해 학급 편성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급 수가 반영된 교원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장 복무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부처에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기관장이 취임한 이후 908일 동안 청사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관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마다 예초기로 잡초나 잔디를 깎는 도중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벌써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봇대에 커다란 벌집이 달려있고 말벌 수십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소방대원이 물대포를 쏘자 벌이 빠르게 흩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라는 사람이 늘면서 벌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7일 벌쓰임 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올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만 3천여 명이 벌에 쑤여 치료받았는데 절반가량이 8월과 9월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전남 진도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여성이 벌에 쑤여 숨졌습니다. 벌쓰임을 예방하려면 긴팔과 긴 바지를 입는 등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집과 만약에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면 제일 좋습니다.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다 돌이 튀거나 날에 베이는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예초기 안전사고의 40%가량이 추석 전 벌초 작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와 보호안경,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초기의 회전 반경과 방향을 고려하여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초기에 이물질이 낀 경우에는 예초기 전원을 끈 후 장갑을 착용하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도 벌초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뜻밖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소똥구리, 친근한 이름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곤충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소똥구리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이 소똥구리를 되살리기 위해 체계적인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현장 소개합니다. 소나 말의 똥을 둥글게 굴리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똥구리는 지난 1971년을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 소똥불기가 많이 봤는데 요즘은 언제든지 두 마리, 한 마리는 땡기고 한 마리는 미고 그래 되겠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소똥구리가 사라진 이유로는 살충제와 항생제의 사용 증가,
방목형 축사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꼽힙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살던 솥동구리와 같은 종으로 밝혀진 몽골 지역의 솥동구리 430마리를 2019년과 올해 총 2번에 걸쳐 들여왔습니다. 센터는 토양과 일조량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소의 변화를 주며 솥동구리를 관찰 연구했고 야생에서의 수명인 2-3년 정도를 유지하며 번식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솥동구리가 봄부터 겨울까지 1년간의 생활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했고 실제 동면과 산란 기간의 환경 조건을 파악하여 인공 증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솥동구리 인공사육장은 시간별로 온도가 바뀌는 시스템을 구축해 낮과 밤의 기온 변화를 구현했고 적외선 조사기도 일정 간격으로 작동을 반복하는 등 자연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센터는 솥동구리의 먹이이자 알을 낳는 공간인 가축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퇴역 경주마 한 피를 기증받아 돌보고 있습니다. 센터는 인공 증식장에서 쌓은 솥동구리 복원 기술력을 토대로 야외 대량 증식 시설을 만들고 자연 방사까지 성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구축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솥동구리 복원에 관심 있는 지자체라든지 서식지회 보전기관들과 그런 기술을 공유를 해서 이제 솥동구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솥동구리는 동물의 똥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고 하천으로 유출되는 분뇨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도 효과를 주는 자연 정화 곤충입니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의 세부 계획을 세워 솥동구리의 체계적인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솥동구리가 옛날같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양양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56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을 오는 2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은 군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배부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일 이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비 계좌로 입금되고 일반 군민들은 한 사람당 20만 원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동해역 광장에서 막걸리 축제를 시작으로 동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3일 부평 민속 5일장 일대에서는 장흥고각 타고 체험 행사와 제5회 부평 민속시장 고객 가요제가 진행됩니다. 또 23일부터 25일까지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일대에서는 동해 무릉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강원도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첨단 교차로 설치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기술 첨단 교차로는 초록불이 켜진 시간 동안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해 보행 시간을 5초에서 10초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체계로 올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첨단 교차로가 어린이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경우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가 2022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15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는 사단법인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횡성 한우는 지역 특산물 한우 부문에서 1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수상이 수입 축산물 무관세와 사료값 인상 등 한우 산업 위기 속에서 횡성 한우가 축산 농가 경영 안정화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식문화를 넘어선 문화산업 브랜드로 앞장선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와 평창군 장애인 복지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는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평창군 장애인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인식 개선, 사회 참여 등을 위해 건립됐고 현재 장애인 단체와 시설이 입주하며 게이트볼이나 한공 등 스포츠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